여의도 토픽 시간입니다. 미리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 상당히 많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좀 부담이었고요. 가운데 금리 인하 가능성 얘기가 조금 크게 들립니다. 추경 편성 안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들이 좀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실행할 것이다의 목소리가 좀 실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주까지 그 실행 여부, 더불어서 시장이 얼만큼 단비 역할을 크게 해주게 될지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시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금리 인하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가시화될 때까지 우리는 하루하루 조금씩 더 버텨줘야 될 텐데요. 종목 안에서 살펴보시면서 수익률 통해서 하루하루 좀 버텨볼 수 있는 전략들 저희와 함께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토픽이고요. 오늘 먼저 신규 추천 종목 그리고 추천 제외 종목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의 신규 추천 종목 먼저 공개합니다. 자, 오늘 세 종목뿐입니다. 먼저 동양증권 UIL을 추천했는데요. 지난해 흑자 전환하며 턴어라운드를 달성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여기에 산업 구조 조정으로 경쟁 구조가 완화되며 수혜가 예상된다는 설명, 더불어 베트남 법인의 생산량 증가와 증설 진행으로 성장이 기대된다고 동양증권은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투자증권이 두 종목을 추천합니다. 먼저 서울반도체. 올해 LED 조명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기대감이 언급됐습니다. LED 조명 솔루션과 조명 관련 영업망이 구축돼 시장이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올해 실적 전망 영업이익 62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77.6%가 늘어날 것으로 우리투자증권은 전망했습니다. 신규 제품의 매출 상승과 일본 고객사 확보로 LED 조명 부분의 성장이 안정적인 데다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용 블루의 해외 고객사에 대한 납품 기대감 등 추가 모멘텀도 확보돼 있다고 우리투자증권은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KG 이니시스가 올라왔네요. 우리투자증권은 KG 이니시스에 대해 스마트폰 확대로 모바일 인터넷 사용 환경이 개선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올해 예상 실적 매출액 2,77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6%, 영업이익은 200억 원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2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특히 매출액이 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 증가율은 30%에 가까울 것이란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종목들이 좀 단출합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를 조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이요. 최근에 성장성이라는 키워드로 시장에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 자주 하시나요? 컴퓨터 말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상당히 제품 확인하고 구경하기도 쉬워졌고요. 결제도 월등히 수월해졌습니다. 그만큼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한 리포트 보니까요. KG 이니시스의 경우도 거래 대금에서 2011년부터 2012년 딱 1년 사이에 거래 대금 증가율이 400%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 자연스럽게 실적에 따른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가시화되는 실적들의 결과물 또 그에 따라 얼만큼 주가의 탄력을 받게 될지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 오늘도 흐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천 제외 종목 볼게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증권사 추천 제외 종목 우리투자증권은 두 종목을 제외시켰습니다. 먼저 SBS 콘텐츠 허브,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면서 주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대우조선해양도 포함됐는데요. 우리투자증권은 STX조선해양의 채권단 공동관리 소식으로 조선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대투증권은 GS건설을 추천해서 제외했네요. 손절가 도달이라는 간략한 이유 설명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지주사 LG는 현대증권입니다. 지주사 LG가 탄력이 둔화됐다며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한다고 간략하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조선주 얘기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STX 조선해양 관련된 악재가 여타 조선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지 여부가 될 텐데요. 한 기사 보니까요. 조금 분류를 시켜놨어요. STX 쪽의 경우는 선박 쪽 위주로 하고 있다. 좀 쉽게 설명해드리면요. 벌크선 등 상선 위주의 라인업으로 짜이는 만큼 해운업 업황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이 조금 큰 상태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3 있죠. 현대중
SK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STX 쪽과 다르게 부유식 원유 생산, 우리가 왜 수주 관련된 조선 공시 나오면 FPSO 몇 척 수주했다, 얼마였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FPSO 쪽이 중국보다는 경쟁력도 좀 탁월한 편이고요. 그리고 업황 부분에서도 STX 쪽이 하고 있는 상선 쪽보다는 나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 부분에서도 조금 퀄리티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선을 조금 긋고 있는 기사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얼만큼 주가에 반영되고 시장의 심리적으로 언급이 되고 인지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인 부분에서 분명 다를 것이다라고 선을 긋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자, 조선주 그 같은 인지가 얼만큼 될지 여부 중요하고요. 당사자인 STX 조선해양에 대한 문제점 인식 그리고 시장에 얼만큼 영향을 주게 될지 그리고 STX 조선해양의 돌파구는 무엇인지 이 고민이 일단 시장이 가는 첫 번째 문제점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인 백전백승 솔루션 시간에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얘기 또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증권사들의 신규 종목과 추천 제외 종목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객장으로 가볼게요. 오늘 객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오늘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현대증권 부굴산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정광남 과장 만나보시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과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예, 저는 현재 일학약품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네, 추천 이유는요? 네, 일학약품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하이트린, 또 혈압 강화제 로자탄, 겔포스 등의 전문 의약품과 또 자양강장제, 온비디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 신약인 슈펙트와 놀테그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산 14호 신약인 항변제 놀텍은 작년 9월 역류성 식도염 저급증 추가에 따른 처방 금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글로벌 임상 이상을 종료하고 현재 다국적 제약사들과 기술 수출 및 판권 계약을 협의 중으로 빠르면 금년 상반기 내에 계약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산 18호 신약 백혈병 치료제인 슈펙트는 표적 항암 치료제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약입니다. 작년 9월 대웅제약과 국내 판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슈펙트는 2011년 8월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23개 병원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금년 하반기에 종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두 신약인 놀텍과 슈펙트의 기술 수출 및 판권 계약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는 충북 음성에 준공한 EU GMP급 백신에서 금년 약 10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 또 세 번째 신약으로 슈퍼 항바이러스제 인플루엔자 개발을 위해 전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고성장 모멘텀도 추천 이유입니다. 중국 시장 기대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36,000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던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최근에 투신이라던가 보험 등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5,000원대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 고점이 43,000원이었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인데 수급 보면서 상향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3,00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양약품 함께 살펴봤습니다. 현대증권 부굴산 지점의 정광남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여의도 토픽이었습니다.